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의 중간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별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선별은 분류해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저기서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선별이 되겠고요. 자, 선별의 종류 보시면은 건식 선별, 습식 선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 건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습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공기 선별, 스크린 선별, 뭐 기타 선별해서 이 선별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을 할 건지, 구분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공기 선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낙하 속도, 공기 저항, 그래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걸 좀 분리해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폐기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은 가벼운 건 멀리 가죠, 무거운 건 좀 여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가벼운 물질을 유리, 금속, 무거운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스크린 선별이라고 있어요. 스크린 선별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크린이죠. 이러한 뭐 격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 그러한 선별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합 폐기물 크기에 따라서 좀 가능하다, 선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진동식과 회전식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진동식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요 위에 폐기물을 올려놓고 얘를 이제 흔드는 겁니다. 뜨드드드드 이렇게.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보다 작은 애들은 이제 떨어지는 게 진동식인 거고, 회전식 같은 경우는 트롬멜이라고 있는데, 여기 트롬멜이라고 있는데 트롬멜이죠. 멜. 이거는 우리 레미콘 같은 거 아세요? 혹시 차? 요렇게 생긴 거에 바퀴가 달려있고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계속 돌면서 이 특정 사이즈의 입자들은 나가고 뭐 남아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회전식 스크린이 트롬멜에 해당을 하겠고, 뭐 골재의 분리 뭐 이런 것들, 도시 폐기물 선별에는 회전식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갖는 게 회전식 스크린이다. 자, 그래서 트롬멜의 특징 보시면 뭐 압축 공기를 송입할 수 있고, 뭐 팥의 입경의 차이가 작을수록 선별 효율은 낮아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기타 선별, 여기에서 이제 뭘 좀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자, 가장 쉬운 거 자석 선별. 이건 뭐예요? 자석에 붙는 거 안 붙는 거, 그러니까 철이냐 아니냐, 목재와 철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 와전류 선별해서 이거는 이 전기장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선별 방법이고, 세카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탄력이 있고 없고 이런 형태가 세카터에 대한 그런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유리나 돌 이런 것들 분류에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선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종이와 플라스틱, 그리고 광학 선별, 이거는 그냥 일반 투명 유리와 색 유리, 뭐 스토너, 간성, 뭐 고액 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압축인데요. 압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선별을 하고 압축을 하고 뭐 뒤에 파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은 이 용적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적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공정이고, 부피를 이제 감소시킨다. 그리고 매립지의 수명을 또 연장을 시킨다. 그리고 이 압축을 하게 되면은 소각 전단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소각은 좀 잘 안 돼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종이를 태우는데 종이를 그냥 태우는 거랑 막 구겨가지고 이만하게 똘똘 말아서 태우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운반비는 감소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압축비와 폐기물의 어떤 부피 변화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압축비는 해서 V2분의 V1, 부피 변화율 V1분의 V2, 그 다음에 부피 감소율 V1분의 V1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압축비와 용적 감소율의 관계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압축 전에 얘가 100이었어요. 그리고 압축 후는 부피가 20이었어요. 그래서 압축 전이 V1, 압축 후가 V2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압축 B죠. 압축 B는 후분의 전입니다. 압축 후에 대한 압축 전이에요. 그럼 얼마? 20분의 100 하기 때문에 압축 B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피 변화율이죠. 부피 변화율은 요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분의 후예요. 그러면은 전이 100이고 후가 20이니까 압축 부피 변화 율 같은 경우 이제 퍼센트로 하면은 20%고요. 그냥 부피 변화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0.2죠. 그럼 얘랑 얘랑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감소율이라고 있어요. 얘는 전분의 그 다음에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얼마예요? 100-20 해서 얘는 곱하기 100 해주면은 얘는 80% 또는 0.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이제 그 부피 감소율까지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압축비, 그 다음에 용적이 이제 부피니까 부피 감소율, 그 다음에 뭐 이 압축비와의 관계해서 쭉 나왔는데, 사실 이 5라는 이 압축비가 역수가 되면 요거죠? 0.2. 그리고 여기서의 이 개념이 1-100분의 20이랑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예요? 압축 B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제가 책에다가 1- 압축 B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뭐 실제로 이게 계산된 문제로 나왔을 때 다 따져가면서 하기보다는 이 개념, 부피 감소율의 의미, 얘가 변화된 거와 전체, 부피 변화율은 전체 전분의 후, 압축비라는 거는 후와 전, 이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쇄는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뭐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파쇄인데, 이 파쇄를 하게 되면은 겉보기 비중이 증가한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겉보기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다 짜게 쪼개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쇄가 된다. 특정 성분의 분리가 용이하다. 텔레비전, 뭐 컴퓨터 그냥 버리는 것보다 다 만약에 부셔서 다 파쇄한 다음에 버리려고 하면은 혹시 모르는 뭐 돈이 좀 되는 게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균일 혼합화. 하지만 이 파쇄를 통해서 부식 효과가 촉진된다. 이건 뭐예요? 원래 이만한 거와 잘게 쪼개진 거는 얘가 더 빨리 부식이 돼요. 왜? 산소와 만나는 면이 더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산소와 더 잘 만나기 때문에 연소 효율은 증가한다. 그리고 미생물이 만약에 이 폐기물을 분해시키는 경우에는 미생물 작용이 촉진돼서 조금 더 잘 처리가 잘 돼서 빨리 안정화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큰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소각로의 손상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운반비는 감소하고, 고밀도 매립, 이게 다 잘라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조금 더 매립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집안 침하도 방지한다. 그래서 이 파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파쇄 우리가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전단 파쇄기, 압축 파쇄기, 충격 파쇄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충격력, 전단력, 압축력인데 이게 말 그대로 전단력이 전단 파쇄기, 충격력이 충격 파쇄기, 압축력이 압축 파쇄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전단 파쇄기는 뭐냐면은 고정날과 회전칼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작두처럼 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단 파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목재, 플라스틱, 종이 이런 것들 하는 거 이용되고 이물질 혼입에는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느리고요. 왕복식, 회전식 이런 것들이 있다. 소각용어 전처리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연속 파쇄에는 좀 부족하다. 용량이 좀 작다. 자, 그 다음에 투입구가 커서 트럭에서 직접 투하하고, 그 다음에 분진, 소음, 진동이 좀 적고 폭발 위험성이 낮다. 뭐에 비해서? 충격식에 비해서. 그리고 자르기 때문에 이 잘린 이 전단면이 좀 거칠 수는 있지만 파쇄물은 골고루 같은 사이즈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압축 파쇄기는 뭐냐면 망치로 갖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압축 파쇄인데 이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압축 파쇄기가 충격 파쇄기가 이제 때리는 거고, 압축 파쇄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보면은 좀 있어요. 얘가 내려가요. 그러면 쭉 누르면서 압축이 되는 거죠. 나무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압착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임팩트, 그 다음에 뭐 로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모가 적고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것들은 압축 파쇄기로는 좀 어렵다. 대형 폐기물의 예비 처리, 깨지기 쉬운 거에 좀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쪼개진다기보다는 압축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격 파쇄기, 얘가 이제 그 망치로 때리는 어떤 그런 파쇄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각용 전처리에 많이 이용되고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이물질에 대한 대응성은 강하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폭발 위험성이 높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저온 파쇄라고 있는데 이게 물렁물렁하면은 잘 안 되니까 얘를 얼려버린 다음에 깨는 거죠. 고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저온 파쇄의 특징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균등계수 한번 60% 10%의 입경이 비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증기탈기인데요. 이 증기탈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가연성의 어떤 상태로 만든 다음에 날려 보내는 거예요. 증기탈기에 대한 내용 기화시킨다 라는 특징이 있고, 자, 농축입니다. 농축. 자, 농축은 이제 뭐냐면은 이 말 그대로 이 계량 전에 슬러지였던 개념으로 보면은 계량 전에 농축 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조 후단에 있는 이 소화조 어떤 부피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 수성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부피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어도 가능하다. 중간 처분에서의 농축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수질에서의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자, 일단 탈수인데 탈수를 하는 방법. 뭐 원심 분리, 진공 여과, 벨트 프레스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수질에서 탈수를 했죠. 수질 환경의 탈수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원심 분리에 의한 방법, 진공, 벨트 프레스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여기와 관련해서 여과 비저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과 비저항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해서 탈수성은 낮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함수율과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함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건조 전의 무게와 그 차이의 건조 후와의 무게, 그러니까 탈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즉 변하지 않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형물은 그대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수질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문제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구성 B와 함수율과의 관계를 통해서 토탈 수분의 양을 구해라 이거죠. 둘을 곱한 다음에 전체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41.7%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간 처분의 건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건조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탈수 후에 건조를 가는데, 이 건조에서는 그 수분을 한 번 더 날려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어떤 슬러지 안에 이 수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뭐 간극수, 모관 결합수, 표면 부착수, 내부수, 이런 수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늦게 날아가는 게 내부수고요. 가장 먼저 얘부터 날아갑니다. 즉 수분과 고용물과의 결합이 얘는 약하고 얘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애들부터 날아갑니다. 그래서 간, 모, 표, 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관결합수, 그 다음에 뭐 간극수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모관결합수라는 거는 요 고용물의 이 틈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물을 이제 모관결합인데, 모관결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기상에도, 그러니까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도 약간 이 틈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여기 표면에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간극 모관결합수, 이건 뭐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이 물을 간극 모관결합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부수라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을 내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간극수, 그 다음에 모관결합수, 표면부착수, 내부수, 이 순서대로 좀 건조했을 때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러지 건조상에서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깔아놓고 건조를 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슬러지를 올려놓고요, 여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날려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물이 빠지는 거 잡아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설비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뭐 경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각. 자, 소각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챕터가 중간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소각을 예전에는 최종 처분의 어떤 단계로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 소각도 중간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립이 최종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을 중간 처분으로 봤는데, 소각의 목적, 감량화, 그 다음에 유기물의 안전화, 그리고 안전화, 유에너지화, 뭐 운송비 절감, 매립, 소요 면적 감소,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패성 물질이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가장 큰 감량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효 매립 면적은 증가한다는 거. 열 에너지 회수 가능하다. 뭐 이건 뭐 다 쉬우니까 알 수가 있겠죠. 태우기만 하고 그냥 다 날려보내냐? 그게 아니라 뭐 보일러 다시 돌려가지고 스팀으로 다시 해서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재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소하는 과정에서 뭐 고온의 어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이옥신이 고온에서 분해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돈은 많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기오염, 폭발사고 이런 위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 연소 조건, 사실 이것도 대기에서 우리가 다 했어요. 3T와 3TO, 시간, 온도, 혼합. 3TO는 시간, 온도, 혼합, 산소가 하나 들어가겠죠. 적절한 시간, 온도, 혼합, 산소, 이것들이 충분해야지만이 완전한 연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태우는 거고, 열분해라고 있습니다. 열분해는 뭐냐면 우리가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온도를 올려가지고 분해시키는 겁니다.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불을 이제 가스레인지다. 열분해는 전자레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사실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열분해를 통해서 연료를 생성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무산소 분위기에서 고온으로 간다. 그래서 낙수의 발생량은 적고, 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과 양의 안정적인 확보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고온의 어떤 열분해, 저온 열분해 있는데, 저온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900. 고온은 뭐 1000도씨 넘어갑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 타르, 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성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각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좀 많이 중요하죠. 소각로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사실 폐기물에서의 중간 처분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고정상 소각로, 이거는 화상 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 그래서 딱 그 상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여기에다 이렇게 하죠. 요 위에 폐기물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하는 건데, 이 상 위에서 하는 거, 플라스틱처럼 열에 열화 용해되는 물질의 소각과 슬러지, 뭐 입자상 물질 소각에 적합하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길고 이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뒤집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반력이 각해서 국부적으로 가열될 염려가 있다. 우리도 고기 안 뒤집어주면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고 이런 일이 생기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타고 국부적인 가열에 염려가 있다라는 게 고정식 소각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격자 소각로인데요. 화격자 소각로, 스토커식 소각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유명하고 제일 많이 써요. 격자, 화격자 이건데 불이 타는 그곳을 화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떼굴 굴면서 타요. 얘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를 위해서 뭐 건조, 본 연소, 뭐 후 연소 이런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떼굴 굴러가면서 다 타는 거죠. 이게 바로 화격자 소각로, 스토커식 소각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폐기물과 같이 열에 쉽게 용융되는 물질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눌러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을 계속 시키면서 적절하게 연소가 되고 공기도 잘 통하게 됩니다. 수분이 많거나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도 좀 어느 정도 소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체류 시간은 길고 교반력은 약한 편입니다. 이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교반이 로터리 킬러 같은 경우는 막 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국부 가열에 또 우려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들, 뭐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마모 손실이 심한 편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터리 회전로 소각로라고 해서 그 로터리 킬런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예전에 뻥튀기 있어. 뻥튀기 돌리는 거, 그쵸? 뻥 소리가 나. 뻥이요 하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여기에 이제 폐기물을 집어 넣는 겁니다. 열을 이제 가하죠. 얘가 돌아요. 이게 뭐냐면은 로터리 킬런, 회전로, 뭐 이렇게 회전식 소각로, 회전식 소각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전식 소각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열이나 혼합 등 전처리가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파쇄도 되고 하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회전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파쇄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지가 돌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드럼 세탁기 같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연성이 좀 있고 열 효율이 낮고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는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습식 가스 세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넓은 범위의 액상 및 고상 폐기물 함께 연소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수분이 많거나 뭐 슬러지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비교적 열 효율은 낮고 먼지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고체, 뭐 슬러지 상태의 폐기물도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소각로가 로터리 킬런, 회전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음 다단로 있어요. 다단로. 이건 뭐냐면은 단이 여러 개입니다. 단이.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가 온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단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의 어떤 차이를 주면서 수분이 많으면은 높은 온도, 좀 수분이 적으면 낮은 온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하고 연소 영역이 많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수 있다. 성분이 다른 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체류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보조 연료 사용은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동상 소각로인데 요거는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뭐냐? 노의 하부로부터 가스를 주입하여 모래를 가열시키고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그 키워드예요. 이런 설명을 놓고 이거는 어떤 소각로냐? 유동상 소각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뜨거운 모래와 폐기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이 가열한 이 모래와 이 폐기물을 붕 띄워가지고 섞게 되면은 높은 온도의 어떤 이 모래와 폐기물이 만나면서 연소가 되는, 소각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연소 효율이 높고 대신에 미연소분의 배출이 좀 적다. 완전 연소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과잉 공기량은 좀 적고 질소산화물도 적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 모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넣어줘야 되죠. 이걸 또 우리 유독매체 손실이 있다라는 거, 이 유지 관리비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러지 액상, 함실이 높은 폐기물도 함께 소각이 가능하다. 이 유동상 모래 같은 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불활성, 내마모성, 작은 비중, 그다음에 높은 융점, 그다음에 충격에 가야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덜 손실되고 높은 효율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 유동상 매질에 갖춰야 할 조건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기물 소각시설의 후연소실과 다이옥신의 생성 방지 및 제거 대책, 그 다음에 폐열 회수에서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이 폐기물 소각시설의 후연소실, 이거는 이제 완전 연소를 위해서 후연소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소실이 있는 거예요. 주 연소실의 온도보다는 보통 높게 유지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옥신 생성 방지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를 높게 가져가면은 이 다이옥신은 고온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은 다이옥신이 분해가 되고, 또는 이제 활성탄과 백필터를 이용해서 이 다이옥신을 제거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폐열 해수 및 이용 설비 했는데, 이 폐열을 해수를 하면 이걸 다시 소각로에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생성이 방지될 수 있는, 즉 높은 온도로 가져가면 이 다이옥신은 좀 많이 저감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 발열량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열량과 소각률. 발열량이라는 거는 기체 연료의 어떤 단위량, 킬로칼로리로 얘기를 하죠.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위 발열량이 진 발열량이죠. 본배 열량기로 한 그 측정한 연료량이 이제 이러한 측정 장비인데, 요거 다 대기 환경 쪽에서 우리가 이 발열량과 산정한 거, 발열량에 대한 내용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랑 같아요. 그때 저희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내용은 그렇게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열량 산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고위 발열량과 물의 증발 잠열의 차이가 저위 발열량이 되겠고요. 고체 액체 연료는 600, 그 다음에 기체 연료는 480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자, 물의 증발 잠열에서 일정 압력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보정해준다 이 얘기고요. 듀룡에 의한 방법으로 듀룡식에 의해서 발열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위 발열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유효수소에 해당한다 그랬죠? 여기 다. 식을 제가 두 개를 써놨는데 하나는 34,250, 하나는 34,000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여기 숫자가 참 작은 거는 30%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30을, 이렇게 숫자가 큰 거는 30%다 그럼 0.3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열량에서 칼로리 1g의 물을 1도씩 올리는데,
이 범위에서 올리는데 필요한 그런 열량이 1칼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소실의 열 부하해서 나왔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단위만 잘 보면 됩니다. 어떻게? 세제곱미터당 킬로칼로리 퍼 아워예요. 그래서 연소실의 그 부피분의 킬로칼로리 퍼 아워, 연소의 열량, 총량, 연소량과 열량을 부피로 나눠준 그 값이 되겠습니다. 열 효율도 마찬가지로 이별 들어온 열에 대한 유효 열, 이게 이제 열 효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각률과 열 발생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좀 잘 보시고 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